지금 북한에서는 생활고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식량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흉악범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의 흉악범죄가 늘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생활고로 비롯된 범죄라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에선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 행위가 늘고 있어 사법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범죄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이달 초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주민의 몸을 뒤져서 손전화기를 훔치려 하다가 발각되자 지니고 있던 칼로 해당 주민을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해 사법당국에서는 특별기동대를 비롯한 검열조와 규찰대를 총동원하여 주민들의 야간 통행을 단속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에도 경성군에서 친구의 집에서 숙박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친구가 숙식비를 내라고 한다고 하여 칼로 친구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최근 많이 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사용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이유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생활상 어려움이 감정 폭발로 이어진 데 있다면서 이런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다 보니 주민들은 항시적인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특히 날만 어두워지면 다니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사회안전부에서는 주야 수시로 특별기동대와 순찰대를 동원해 범죄 행위를 비롯한 사고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흉기에 의한 범죄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에서는 이런 흉기에 의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없앨 데 대해 사법기관들에 지시했으나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사람들의 성격이 많이 예민해진 탓으로 일어나는 범죄라 이를 막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도 21양강도에서도 흉기에 의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어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며칠 전에도 도로에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사람이 이미 전부터 휴대하고 다니던 칼을 꺼내 들어 상대의 다리와 몸을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 행위들이 많아 요즘은 사람들이 마주서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흉기에 의한 범죄 행위는 학생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학교에서도 이를 대책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시로 학생들의 책가방이나 소지품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업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사법당국이 아무리 통제를 하여도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한국국가정보원 측은 지난 5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 내 강력범죄가 지난해 동기보다 3배 급증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악화하며 올해 1월부터 7월 북한에서 아사한 인원은 최근 5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심각 상황은 최근에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더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북한 물가 시간의 정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시장 활동과 대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 정보와 주요 환율 시세를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판에는 벼가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하면 먼저 쌀값이 떠오르는데요. 최근 국제 쌀 가격과 북한의 실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 곡물 시장에서 식량 가격은 몇 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매달 곡물, 육류, 기름 제품, 설탕 등 5개 품목에 대해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 7월 곡물 지수는 지난 3월 이래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식량 가격 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때를 같이해 급히 오른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밀 생산국입니다. 지난달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27.2kg짜리 밀 일부실 가격은 7.7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비해 근 40%가량 하락한 가격입니다. 한편 남한에서도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간다고 남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남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으로 쌀 20kg 가격은 43,094원으로 2018년 5월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물가는 10%가량 올랐는데 쌀 가격만큼은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남한 농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쌀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즉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사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햅쌀이 시장에 나오면 남아도는 쌀은 또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 또한 고민거리입니다. 김현철 전통일부 장관은 2019년 현재 남는 쌀이 130만 톤 정도로 창고 보관료만 1년에 4,8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남한 일각에서는 양곡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쌀을 지원해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쌀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국민들의 쌀 소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남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하루 150g 꼴입니다. 지난해 남한에서 생산된 쌀은 388만 톤인데 수요량은 1년에 361만 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7만 톤이 남는 쌀로 되는데 이 쌀을 보관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보관 비용은 10만 톤당 약 373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지맥으로 있다온 북한의 식량 생산 실태는 밝지 않습니다. 남한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공지한 북한 식량 가격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평양에서 쌀 1kg은 5,800원, 신의주는 6,000원, 해산은 6,200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등 국제 곡물 시장에서는 식량 가격이 내리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올해 1월 대비 현재 26%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식량이 부족해 북한은 인도의 민간단체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국제상공회의소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상무관과 다른 관료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의 ICIB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사진을 올렸으나 하루 만인 지난 8월 31일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남한의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한 식량 지원 이사를 뿌리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대규모 식량 지원과 전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기했지만 북한은 이 같은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다음은 국제 환율 및 주요 물가 시세입니다. 9월 15일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6.99입니다. 달러 대 유로화는 1대 1달러 대 일본 엔화는 1대 143.3엔입니다. 현재 달러 대 한국 돈의 가치는 1대 1,398원이고 한국 돈과 중국 돈의 환율은 100만원당 4,999위안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9월 15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스당 가격은 즉 31.1g은 1,709달러입니다. 한편 9월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 배럴당 88.4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93.3달러,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한 배럴당 90.8달러입니다. 중국 경제 침체와 북한의 영향,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북한 물가 시간의 정형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시장 활동과 대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 정보와 주요 환율 시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럽 경제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중국의 국내 총생산 전망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경제의 한 축인 유럽 경제가 최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압력으로 경기 침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일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독일 등의 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에서 누출을 확인했다며 수리를 마칠 때까지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스관은 그동안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 수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해 왔는데 이를 막으면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러시아는 당초 사흘 동안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으나 세계 주요 7개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해 12월부터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자 가스밸브를 완전히 잠가버리겠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의존도는 40%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불하는 가스와 원유 대금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전쟁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우려 때문에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동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러시아로선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남한의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유럽연합 등 서방 세계의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겨울철 난방용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가스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8배나 뛰었습니다.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기요금과 난방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6일 미국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달러 환율은 1유로당 0.98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경제가 안 좋으면 우방인 북한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대북 관찰자들은 지적합니다. 지난 8월 25일 북한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단둥 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것과 중국 단둥 세관이 아직도 세관 통관 업무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단동 지방의 대북 무역업자도
현재 단동에서는 북한과 교역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유입을 경계하는 중국 측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을 결정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자회의가 끝나는 10월까지 국경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우세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